이것이 바로 풍족 시대의 한 국가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끔 천부경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천부경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천부경의 주제는 일석삼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셋이 분화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부경은 일을 현이라고 그래요. 일을 현이라고 그러고 또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현무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무는 북쪽이거든요. 그리고 풍족이 간 곳이에요. 그곳에 기가 발생해요. 북쪽에서. 그게 현무발기라고 그랬어요. 그 기가 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일이 속삼국해서 셋이 나옵니다. 그 삼을 방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주에서는 삼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삼이 다시 분화해, 셋으로 분화해서 구가 됩니다. 근데 구가 하늘에 있어요. 그게 북두구성이에요. 북두칠성에 좌보 우필부 별을 붙여서 북두구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28수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3의 분화로 그 28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3이 분화돼가지고 숫자로는 27이 되고 그것을 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이 또 분화해서 숫자로 81이 되고 그것을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 81자가 전부 일석삼국으로 분화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81자에서 마감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옛날엔 여기에 다 맞춰서 생각해 줬어요. 그래서 구주라는 말도 이 천부경에 맞춰서 나온 말이죠. 방국할 때의 그 방도 역시 천부경에 맞춰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가라는 말도 81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9고 81 이러죠. 그러니까 9가 9개가 있는 게 그게 81이에요. 그걸 가라고 했어요. 아마 옛날에 일가의 단위가 80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삼성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제례는 일석삼국의 원리에 의해서 그 성인을 세 분으로 정했어요. 그 첫째 성인이 한인천군, 둘째 성인이 한천왕군, 셋째 성인이 달문왕군. 그러니까 세 분을 삼성사를 짓고 모시고 봄, 가을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삼성제례라고 했는데, 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어요. 자, 제를 처음에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신상을 목상으로 만들었어요.
태종 때 하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위판으로 대체하려고 건의합니다. 태종이 윤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위판이 그 제사 지낼 때 설치가 됐죠. 지금도 보면은 종려제례 때 위판을 써요. 자, 그리고 그 위판을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냐면은 9월산에 삼성당을 지었는데 삼성당에 우선 그 서쪽에다가 협식을 내고 거기다 9월산 대왕이라는 산신을 모셔요. 그러니까 9월산의 산신을 남향으로 모십니다. 그 왼쪽에는 토지지신을 모셔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직 사자를 남향해 모십니다. 세종실록에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조선 때에는 9월산을 아사달이라 했는데 신라 때 골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고리, 즉 고려 때, 고종 때 9월산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9월산 동쪽 산마루에 신당이 있는데 어느 데에 지었는지는 알 수 없고 벽에 단웅천왕, 북벽에 단웅천왕, 동벽에 한인천왕, 서벽에 단금천왕을 모셨다고 기록했어요. 자, 생각해보면 9월산의 9월에는 9개의 월족이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족은 추경 8성의 하나인 기성의 후예인 오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월족은 조선이라는 문자에 들어있는 월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조자에 월자가 들어있죠. 그것이 바로 오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선은 조이족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조이족의 제일 어른이 항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선이 조이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자라는 분이 이 제사에 끼어들어요. 근데 기자는 조선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는 조현이라는 데서 살다가 조현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주왕 때, 은나라 주왕 때 그 성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인을 흠모하는 조선의 대신들이 기자를 그냥 모셔온 거예요.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기자를 모셔다가 평양에다가 그 기자를 모시는 사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9월산에서 당군왕검을 그 모셔다가 합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웅 두 분의 제사를 폐지했죠. 근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를 폐지하자 그 전염병이 돌아서 그 마을이 폐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전멸을 한 거죠. 또 조상들이 크게 화를 냈다고 볼 수 있죠. 이 기록이 있어요.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자, 이때에 제사를 지낼 적에 삼원 제사를 지냈어요. 그 삼원은
초혼, 아혼, 종혼의 순서로 잔을 바치는 제사가 바로 그 삼원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삼원제사는 우리가 삼신을 숭배하는 데서 나온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기는 어떻게 만들었었냐 하면은 처음에는 금은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사기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무엇으로 제사 지내냐면 유기로 제사 지냅니다. 지금 집에서도 유기로 많이 제사를 지내죠. 근데 절법은 또 어떻게 했냐, 삼육구배라는 절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3번 절하고 6번 절하고 9번 절하는 것이 삼육구배예요. 이것은 제왕한테 올리는 그 제사죠. 이 제사는 이미 당군 조선 때부터 시행해 내려온 제사법이에요. 절법이.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 풍족과 조이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족에 대해서는 집운이라는 데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정연이 말했다. 조이는 동방지민이다. 그러니까 동방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이족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지, 동방, 변, 운지, 제적, 거족. 그러니까 동방, 편방 멀리 떨어진 지대에 그 사는 인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청나라 때 대학자인 홍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일본, 조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이족의 후손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근데 여기에 풍족은 좀 빠졌군요. 자, 정연이 조이는 동방의 민족으로 동방의 변들이 멀리 떨어진 지대에 사는 민족이라고 지적했다. 청대대학자 호이는 즉 지금의 일본, 조선 등이 지가 조이임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근데 출전이 어디 있냐면 우공이라는 서책에 나옵니다. 조이의 고학 탐색이라는 왕청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오죠. 자, 조선사국도라는 그 지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 땅이 막조선으로 불리기 전에는 두지주로 불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지주는 콩이 생산되는 주라는 뜻이다. 이때 지금의 한국 땅에서 콩이 많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두지주는 풍이와 조이가 사는 땅을 막조선, 조선 사만으로 부르기 전에 두지주라 하였다. 그러니까 콩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두지주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한대와 삼국시대의 13제 역사의 변동과 왜곡과 말살이라는 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조선은 본조선이 서주와 청주 쪽에, 진조선이 연주와 유주 쪽에, 막조선이 한국 땅에 있었다. 한이 진조선의 땅과 본조선의 땅을 합하여 진본군이라 하였으나 그 땅을 축소하여 일개 군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청주와 연주와 유주를 축소하여 진본군이라 한 것이다. 이 추론은 사기 조선 열전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자,
진번군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진나라와 그러니까 진조선과 번조선을 축소해서 진번군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단군세기 3세 가륵 무신 10년 두지주는 예읍 반명이라고 그랬어요. 두지주에서 예읍에 반란이 일어났다. 여기수가 참했다. 그러니까 여기수를 보내서 그 추장 소시무리를 참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이 전음이 돼서 무수국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소시무리의 나라를 그러니까 두지주를 우수국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 후에 협야노라는 자가 도망했어요. 어디로 도망했냐면 바다를 타고 삼도 즉 일본 땅으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모두 천황이라고 불렀어요. 자, 단군세기 3세 가륵 무십 10년 BC 2173년 두지주의 예읍이 본국의 명을 거역하니 여기에서 여수기에게 명하여 그 주장 소시모리를 베개하였다. 이때부터 그 땅을 일러 소시모리라 하다가 지금은 의미바뀌어 우수국이 되었다. 그 후손에 협야노라는 자가 있는데 바다로 도망쳐 삼도에 응과하여 스스로 천황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창세 역사가 두지주에서 도망간 그 소시무리의 후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두지주를 이제 해석한 걸 한번 볼까요? 두는 콩 또는 잭이다. 그러니까 두에는 콩이란 뜻과 콩을 담는 잭이라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죠. 주는 조선 두 구주의 하나. 구주의 유습은 한인천재 때 아들 9명을 구주에 봉하여 시작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전신이 되는 나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국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두지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콩의 산출이 많았고 토기를 부어 제기를 만들었고 조선 구주의 하나였기 때문에 두지주로 불리다가 막조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